여러분, 오늘 환율 보셨어요? 내 계좌에 있는 돈, 이거 진짜 안전한 걸까요? 주유소 기름값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의 파란불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미국 이란은 휴전을 하겠다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지난 4월 12일 일요일이었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평화협상이 21시간 만에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단순히 대화가 중단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이 끊어질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요? 이란은 왜 자신의 숨통까지 조일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낸 걸까요? 이 진실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이번 협상 장소였던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내부에 긴박했던 공기입니다. 이번 협상 장소에는 미국 협상단 300명, 이란 협상단 70명이 참석하면서 메머드급 협상단을 보냈다고 하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미국은 이란에게 3가지 절대적인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레드라인이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최후의 저지선을 뜻하죠. 미국이 제시한 첫 번째는 우라늄 농축의 전면 중단과 기존 시설의 완전 폐기입니다. 둘째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 영내 무장 세력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의 금지였고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 없는 상시 개방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은 핵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는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마음만 먹으면 불과 며칠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어지자마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점이 발견됩니다. 왜 이란은 협상 결렬 선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군사 배치를 끝내놓았던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미 해군 오함대 소속 구축함들이 해협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 작전입니다. 기뢰란 바닷속에 설치하는 지뢰로 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자기장을 감지해 폭발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해협의 좁은 구간에만 수천 개의 스마트 기뢰가 매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은 미군 군함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1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발의 총성만 울려도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전 세계 경제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벌벌 떠는 걸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통로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약 33km밖에 되지 않는데 배가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수로는 고작 3km 남짓입니다. 거대한 유조선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좁은 병목 구간인 셈이죠. 하지만 이 좁은 길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같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뽑아낸 원유가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매일 이 길을 지납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 천연가스의 3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결국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한다는 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선포와 같습니다. 수도꼭지가 잠기면 기름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해협이 막혔을 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변화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5만 원을 결제했다고 칩시다. 평소라면 중동에서 기름을 사오는 원가, 즉 도입 단가는 약 28,5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유사가 정지하고 유통하며 남기는 마진과 인건비가 약 4,200원 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징수하는 유류세가 약 14,800원 정도를 차지하죠. 마지막으로 주유소 사장님이 가져가는 운영비와 소액의 수익이 약 2,500원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이 구조는 순식간에 괴물이 됩니다. 해상보험료가 평상시보다 무려 15배에서 20배까지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할 위험이 크니 보험사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원유 도입 단가는 하룻밤 사이 4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5만 원을 결제해도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나면 실제 차에 들어가는 기름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내는 돈 대부분이 바다 위의 위험수당으로 공중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그냥 기름값만 오른다가 끝이면 오히려 다행이죠. 우리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일 새벽 냉동 탑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님, 한 달 기름값이 300만 원 나오던 분이 이제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사님들이 버티다 못해 운송료를 올리면 마트의 배추 한 폭이 편의점의 도시락 가격이 도미노처럼 오릅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던 4인 가족은 비행기 유료할증료가 3배 뛰는 바람에 결국 짐을 풀었습니다. 자취생들이 즐겨 찾는 수입산 파스타, 참치캔 가격도 물류비 폭등 때문에 40% 넘게 인상될 위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제조 원가는 약 0.5%씩 오릅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단기간에 50% 이상 폭등한다면 이건 경제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비싸지는 시대가 강제로 열린 것입니다. 왜 일하는 국가 경제가 파탄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도박을 하는 걸까요? 숨겨진 구조적 원인은 이란 내부의 체제 붕괴 공포에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의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됐고 민심은 흉흉합니다. 지도부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유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합했지만 지금은 이란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지금의 위기는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현재 미 이란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압도적인 해군력에 정면으로 맞붙을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준비했죠. 미 국방부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 인근에 수만 대의 자폭 드론 군단을 배치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미군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떼거리로 몰려가는 이른바 수험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험 공격이란 마치 벌떼나 들개무리처럼 수십 수백 대의 저가형 드론이 동시에 달려드는 전술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미군의 요격 미사일이라도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데 고작 몇 천만 원짜리 드론 수백 대가 사방에서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드론 한두 대를 맞추는 사이 나머지 드론들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유조선이나 미군 군함의 핵심 부위를 타격하는 방식이죠. 이란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값비싼 무기가 없어도 물량 공세만으로 세계 최강 미군을 쩔쩔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아침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5대가 포착되어 미군이 긴급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기도 하죠. 협상 결렬 직후에는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보안 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의 발원지는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란이 물리적인 해협 봉쇄를 넘어 전 세계 금융 결제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의 은행 앱이 먹통이 되고 카드 결제가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동맹국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핵 임계점 도달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군 부대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면 이건 단순한 해협 봉쇄를 넘어선 중동 전체 전면전, 즉 중동 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대 2%포인트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이 미친 듯한 긴장감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정말로 전쟁을 각오하고 협상장을 나간 걸까요? 아니면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허풍인 걸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18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중동 기름이 없어도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에너지 자립에 목숨을 걸 겁니다.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깨끗한 수소 에너지나 차세대 기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겁니다. 당장 우리 정부도 비상용으로 아껴둔 기름을 풀고 기름에 붙는 세금을 역대급으로 깎아주는 응급처치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죠. 우리가 이 위기를 진짜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이나 남미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기름을 골고루 사와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나를 때 인공지능 AI를 써서 가장 빠르고 싼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운송비가 비싸지더라도 AI가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준다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란의 항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 대전의 서막이 될까요? 알 수 없는 경제의 위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존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전자책과 무료로 준비한 특강이 있으니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